자, 오늘은 간슬개로 하면 42쪽이고요. 42쪽이고, 오늘은 헌안설원 특집을 해볼게요. 헌안설원 연계를 해볼게요. 헌안설원 작품에 연계를 해보자. 어디? 좋아. 간슬개에는 규원가가 나왔고, 헌안설원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우리 신영복의 그 수필에서도 헌안설원이 좀 언급이 돼 있고, 뒤쪽에 좀 언급돼 있어서 우리 필요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자, 헌안설원의 사시가를 점검해 볼게요. 사시가니까 사계절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사계절을 노래하는 거고, 사계절을 노래했군요. 헌안설원 일단 본명은 허초이고, 그 다음에 허균의 누나였습니다. 허균의 누나입니다. 허씨 집안 자체는요, 되게, 직언을 잘했대요. 그래서 허씨 집안 자체가 평균 나이가 40세가 안 된답니다. 다 일찍 죽어요. 이 헌안설원, 즉 허초이는 27살에 죽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하면 일남 2년가 이렇게 있는데요. 모두 다 일찍 다 죽어요. 일찍 죽어요. 일남 1년가예요. 남매 다 죽고, 그 다음에 기록상에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 애가 태어난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기록책에서는 일남 2년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은 그냥 일남 1년, 남매만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임신 중에 하나가 또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신영복에서도 이제 헌안설원이 조선시대의 아픔을 몸으로 받아서 살았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아픔을 온몸을 받은 사람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실렸었어요. 좋아. 그러면 헌안설원의 사시가를 한번 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자, 춘사부터 해볼게요. 봄노래.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는데요. 조금 자세히 가볼게요. 왜냐면 6개월도 안 나왔으니까 이제 자신있게 헌안설원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길게, 조금 자세히 가볼게요. 자, 화자가 있고요. 화자가 있고, 님이 있습니다. 규원가 떠올리면 조금 비슷한 느낌이야. 화자는 어떠냐면 지금 혼자 지냅니다. 독수 공방하고 있어요. 규원가도 지금 독수 공방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 알냐면, 꿈을 꿔요. 자기 혼자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불 걷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봉황곡을 탄다는 둥, 검은고 띵띵띵 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럼 거기에 누구에도 님이 있다란 얘기가 없어요. 그죠? 꿈 꾸고, 이불 걷고, 봉황곡 타고, 혼자 지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수 공방하고 있으니까 요거 딱 세모를 딱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님은 어디 있냐? 님은 우리가 규원가 생각해보면 님은 어떻게 써? 백마금편 타고 야유원 가서 놀고 난리 치잖아.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굴레 안장을 타고 갔대요. 규원가랑 또 비슷하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주시고 있군요. 이거는 이제 화려한 생활이죠.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화자가, 독수 공방하고 있는 화자가 어디 갔습니까? 이게 찾는 거야. 이제 닭에 찾아요. 어디 갔을까? 어디 갔나요? 이렇게 애타게 찾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리움의 표현이겠죠. 그리움의 표현. 자, 그런데 지금 독수 공방하고 있는데 님이 없지요. 그럼 지금 현재 슬퍼, 외로워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나의 외로움을 더 부각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창밖을 봤더니 이것이 정다운 앵무새가 난리가 났습니다. 앵무새가 인고, 그죠?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하는 그런 전통적인 새잖아. 젠장할 창문을 열었더니 하필이면 앵무새가 사랑을 하고 있네요. 죽어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꽃밭에 나비도 난리가 났습니다. 꽃밭에 나비도 아주 자유롭게 날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있다라면 나의 독수 공방하는 처지가 더 부각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게가 지금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오히려 외로움이 부각되겠죠. 외로움이 부각됩니다. 또는 그리움이 더 부각되는 상태이죠.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면서
저기 더 슬픈 건 저 어딘가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그 피리 소리가 내 귀에는 어떻게 되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피리 소리가 흐느낀대요. 흐느끼는 듯이 들린대요. 그럼 피리 소리가 흐느껴 들린다는 건 뭐야? 일종의 이건 뭐야? 감정 이입되어 있는 상태지. 어떻게? 모든 소리가 나 울고 싶어요. 엉엉엉엉 엉엉엉엉 뭐 요런 내용이 실려 있구나. 그 앞에가 누구 거야? 그거? 파이널 2? 현재 네 거야? 누가 여기다 놨지? 이거 누구 거? 네 거? 네 거? 너 찾았냐? 가져갔어? 깨끗한 건가? 누가 네 걸 챙겨줄 일 없는 텐데? 네 거야? 그 쟤 줘, 쟤. 자, 여기까지가 춘사입니다. 조금 길게 했고, 전에는요, 그냥 간략하게만 했는데요, 조금 길게 하겠어요. 6월도 헌안설은 안 나왔고, 이쯤 되면 헌안설은 나온다 쳐야겠죠? 하사, 여름 한번 해볼게요. 제법 깁니다, 이거. 자, 나는요, 여름날 느티나무에서 휴식을 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느티나무 정자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느티나무 정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하 꽃그늘이 있고요. 꽃그늘이 있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뭘 들고 있냐면 부채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로 살랑살랑 해주니까 시원한 거야. 상상해 보시면 정자에 앉아 있고요. 그늘이 좀 쳐져 있고요. 바람도 슥 불고 있고요. 부채 들고 살랑살랑 하니까 시원해요. 이렇게 시원한데 뭐는 없어? 님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원한데 여름 같은 데 보시면 우리가 여름에 어떻게 해서 부채 바람 슬슬 불고 어떻게 시원하면 스르르 눈이 감기잖아.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강남 꿈을 꿉니다. 강남 꿈을 꿔요. 시 속에서는요 강남 꿈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막연하게 조선 사람들은요 저 강남, 저 중국 발달한 이런 중국을요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즉 어떤 님과의 어떤 사랑의 꿈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행복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디서 꾀꼴 합니다. 꾀꼬리 소리가 나요. 아이고 그러면 꾀꼬리 소리가 좋으냐? 아니야. 그나마 님이 없는 상태에서 행복하게 님 생각하면서 꿈을 꿨는데 젠장할 꾀꼬리가 어떻게 해서 잠을 깹니다. 잠을 깨워요. 그러니까 행복한 님과의 꿈을 산산조각을 내버린 거니까 꾀꼬리 소리는 이렇게 세모를 쳐야겠구나. 꾀꼬리 소리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강남 꿈을 꾸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꿈을 꿨는데 젠장 꿈까지 방해하네? 그러면 강남 꿈 자체는 긍정이지만 강남 꿈을 꾸다가 잠이 깨었어요. 이 상태는 이제 부정이죠. 더 슬프겠죠. 젠장할 그나마 그냥 님을 잊고 지냈으면 이런 슬픔이라는 게 잘 떠오르지 않을 텐데 이제 잠을 깨면서 슬픈 상태가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또 아까처럼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놈이 또 있어요. 저쪽 남쪽에 보시니까 남쪽에 누가 오냐면 연못에 친구들이 있어요. 남쪽 연못에 벗들이라고 나옵니다. 친구들이겠죠? 벗들. 얘네들이 모여서 노는 거야. 근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이렇게 봤더니 채릉곡을 부릅니다. 이쪽을 좀 쓸게요. 남쪽 연못의 벗들. 연못의 벗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채릉곡이라고 나옵니다. 채릉곡은 어떤 곡이라고 알려지고 있냐면 남녀 간의 사랑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에 어떻게 해서 서로 미팅하고 행복하고 호호 난 너 좋아 난 너 좋아 이런 노래야. 사랑 노래를 하고 있네. 이런 나쁜 놈들. 그 다음에 저쪽에 흰 갈매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갈매기가 혼자 날면 좋겠지만 한 쌍이 나릅니다. 한 쌍이 서로 간에 사랑을 확인하면서 나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뭐야? 짝을 맺은 한 쌍이죠.
사람도 짝을 맺어서 즐겁게 놀고 있고요. 갈매기도 어떻게 써? 지네끼리 짝을 맺어서 즐겁게 놀고 있네? 그럼 어떻게 써? 아까랑 똑같은 거야. 춘사. 나 독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놈들 행복해요. 나 지금 님과 만나는 꿈을 깼는데 그게 꿈이 깨졌어. 기분 더러워 죽겠는데 아이고 이것들은 또 놀고 있네. 그죠? 그럼 뭐겠어? 다시 외로움이 부각되는 그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제법 길어요. 춘사하사 제법 길어요. 자, 이제 10월은 주제별, 작가별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지금 나갈 거야. 주제별, 작가별로. 왜냐면 그전에 우리가 앞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다 내용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별, 그 다음 작가별로 엮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가을. 자, 가을입니다. 자, 또 나는 또 외로워. 텅 빈 뜰하게 있습니다. 봄이었던 여름이었던 가을이었던 나는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요. 늘 혼자 있어요. 혼자. 뜰학이고요. 그 다음에 쓸쓸한 등불이 있습니다. 쓸쓸한 등불이래. 감정이입된 거죠. 자, 등불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어두운 걸 밝히는 의미도 있지만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으니까 밤에 움직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잖아. 옛날에는 등불을 밝혀놔야 아 저긴 사람이 사는구나 해서 외부 사람이 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등불이 쓸쓸하다고 그랬으니까 나 자체는 또 앞에 있는 독수공방안이 모이고야. 난 또 혼자야. 나 혼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있는 나는 늘 뭘 하고 있냐면 님의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님의 옷. 왜냐면 님한테 전달해줘야 되잖아. 근데 님은 어디 갔어요? 아까 춘사에 봐서 어떻게 금굴레 안장을 메고 어딘가 떠났죠. 그죠?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여자가 가서 너희 새끼 너 죽었어 하고 찾아가서 잡아올 수 있지만 옛날에 여자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게 제한적이잖아. 못 가요. 그래서 어떤 나그네가 오더니 아, 나 그쪽 방향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 이 편지를 꼭 전해주면 안 될까요? 이 옷을 전해주면 안 될까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옷 만들고요. 편지를 또 씁니다. 누구? 님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래서 편지 한 장을 부랴부랴 써요. 왜냐면 내일 나그네 편으로 전달해 줄 거야. 나그네 편으로 전달하고자. 그러니까 저 나그네가 바로 뭐냐면 내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죠. 또는 님을 위해 만든 옷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진 않아요. 누구한테 보내겠어? 당연히 님에게 보내겠지. 가로칩니다. 시 속에서는 나그네 편으로 보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없는데 뭐 당연히 님한테 보내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님의 옷이라든가 편지 한 장은 님을 위한 어떤 그리움의 표시고 나그네는 그놈을 전달해 줄 사람이니까 그놈 좋은 놈이겠네. 자, 그런데 편지 한 장을 쓰고 내일이면 저 나그네가 전달해 준다니까 또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하는 겁니다. 왜? 편지가 가면 혹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죠? 왜냐면 설레고 기대감과 그리움과 일단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 달님이 번이 뜨더니 야, 뻘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자라.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위로를 해준대요. 누가? 달님께서. 남, 우빈아 여기도 봐줘. 여기까지만 나오냐? 네. 조금 틀어줘 여기까지. 동사.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썼어? 일로 빨리 쓰고. 오늘도 날씨가 좋다 얘들아. 이제 여러분과 관계없지? 왜? 전혀 개의치 마. 여러분은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비 오는 게 낫지? 자, 이제 여러분은 47일 뒤에 여러분의 세상이 열립니다. 물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학생활이야. 뭐, 딴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동사. 또 혼자입니다. 봄에도 혼자, 여름에도 혼자, 가을에도 혼자잖아. 겨울에도 혼자입니다. 요번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원앙이 그려진 금침. 원앙 금침이 싸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늘하다 얘기해요. 금침은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앙이 그려진 부부간의 금실을 상징하는 원앙인데, 그런 이불이 있긴 하지만 싸늘하대요. 그게 뭐야? 혼자? 나 또 혼자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있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 독수공방이에요. 하지만 그 말만 계속 바뀌면서 혼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좀 씁니다. 뭐 하냐면 세 장의 앵무새가 있어요. 세 장의 앵무새가 있는데, 세 장의 앵무새, 갇혀있는 아름다운 새잖아. 그죠? 누구겠어? 자신이겠죠? 자신, 바로 화자입니다. 당시에 조선시대 여자들 생각해보시면,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게 자기를 비유한 말입니다. 자기를 비유한 말이야. 그래서 이 애가 뭘 그리워하냐면, 나도 화자도 그리워하고 있죠? 그리움. 그리워합니다. 뭘 그리워하냐면, 봄, 산을 그리워한대요. 봄, 산을 그리워하겠대. 그러면 이 봄산은 뭐겠어요? 아니, 세 장에 갇혀있는 앵무새가 화자라면 자유롭게 봄산을 나는 거니까 뭐야 이거? 님과의 사랑 정도 보시면 되겠죠. 저희 여기까지 끊었다고 그랬지. 님과의 사랑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봄산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이놈을 또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세 장의 앵무새는 원앙 근침이 싸늘하다고 그랬으니까 혼자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상상을 합니다. 저 님은 또 다시 봄산을 그리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다 하나 더 쓸 걸. 아이씨. 끝까지 나와요. 그게 나와? 야이. 그래서 변방의 님을 또 그리워합니다. 변방의 님을 그리워합니다. 아마 얘의 설정으로 한다라면 바로 뭐냐면 님이 어디로 갔다고 하냐면 국경 지방에 갔다라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변방의 님을 그리워해요. 그러면서 이쯤 되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지금 맨날 울고 있는 거 알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눈물로 수건을 적시는, 눈물로 수건을 적시는 나를 생각하겠지? 이런 또 그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전체로 보면 엄청 길고요. 이 춘사, 하사, 추사, 동사는 거의 주원가의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입니다. 길어요. 엄청 길어요.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나중에 요놈이 나오면, 글 속에 나오면 맞아,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게 좀 떠오를 거야. 자, 하나 정도 정리해봤고, 자, 다시 두 번째. 뭐 할까 하면 요번에는 우리 책에 있는 규원가를 체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규원가. 요거는 네 덩어리로 끝내볼게요. 아까는 사시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했다면 요번엔 네 덩어리로 해서요. 기승전결로 해서 나눠볼게요. 자, 기승전결 네 단계로 나눠볼게. 첫 번째는 서러운 회포를 얘기합니다. 서러운 회포 또는 마음이라고 하자. 회포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서러운 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러운 말씀을 하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서러운 말씀한대요. 그럼 좀 서러운 말씀이니까 말 자체가 서럽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슬픔을 주는 말이니까 일단 세모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렇게 서럽냐면요. 옛날에 나 예뻤어요. 천연 여질. 이거는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고요. 눈처럼 그 다음에 아주 하얗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빈화안입니다. 설빈화안. 즉, 이것은 어떤 과거의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천연여질 설빈화한 예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연여질과 설빈화한이었는데 세월은 무시 못하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면 면목가증으로 변했대요. 얼굴 보자마자 증오를 부른대요. 엄청 짜증나는 얼굴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현재지. 그러면 요거는 뭐야? 결국은 늙어서지. 그죠? 의미는 천연여질 설빈화한이었는데 늙어서 면목가증이 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걸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합니다. 세월이 빨리 갔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얘가 배오리 북 지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배오리는 배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은 둥둥둥 그 북 아니고요. 바늘입니다. 배틀의 바늘.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배틀을 이렇게 내리고 바늘을 이렇게 보내잖아. 그죠? 근데 나는 좀 이렇게 느리지만 그 여자들 숙련이 되면 어떻게 이게 푹푹 빨리빨리 가겠죠?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갔다고요. 세월이 빨리 갔어. 그러니 내가 봐도 이 상태면 님이 나를 좋아할 텐데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건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대요. 스스로 참괴한답니다. 참괴한다는 건 부끄럽답니다.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없죠. 원망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내 탓이요. 다음 기승전결의 승입니다. 승. 님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님에 대한 원망도 한번 해봅니다. 님에 대한 원망. 님은 왜 원망하냐면 남편이 그냥 뭐 나가고 이런 게 아니야. 남편은 김성립이라는 애인데요. 서로가 동갑 때 결혼합니다. 동갑 때 결혼하는데 김성립보다 허난설원이 훨씬 더 똑똑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허초이 허난설원은요, 허봉옥이라는 오빠, 큰 오빠가 있어요. 큰 오빠가 성리학자인데 그 오빠가 보통 여자한테 글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 허봉옥이라는 오빠가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허난설원한테. 그래서 되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김성립이 어떻게 해서 가뜩이나 얘가 막 여자 밝히고 막 이런 애인데 뭐 부모가 보면 어떻게 해서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자애가 더 잘하는 거야, 부인이. 그래서 빡쳐서 집 나가요. 집 나가서 맨날 놉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의 모든 여자를 다 섭렵했던 그런 놈이었어요. 아주 그냥 이상한 놈입니다. 이상한 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자가 남편을 원망을 할 겁니다. 얘 어디 갔냐면 기생집 갔어요. 얘를 원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정보를 좀 찾아볼게요. 남편이라는 놈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생집인데 우리 책에서는 야유원이라고 나왔을 거야.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사람은 새로운 기생. 그러니까 야유원의 세 사람이 일종의 뭐 사랑의 적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 남편이라는 놈은 뭐 하냐면 백마 타고 다니는데 꼭 백마가 아니겠죠. 좀 하얀색 말. 그러니까 비싼 호화스러운 생활이야. 거기에 금편, 금 채찍을 가졌대. 그러니까 이건 호화스러운 생활이겠지. 아까 우리 금굴레 안장을 했다는 거 사시가에서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호화스러운 생활들을 하고 계시네.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냐? 이거 생각하면, 남편 생각하면 늘 긴 한숨만 쉬고 싶습니다. 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와 비슷한 놈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실솔, 귀뚜라미입니다. 감정 이입된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늘 우는 저 실솔, 귀뚜라미야 나는 매 한 가지예요. 이런 거네.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님 때문에 항상 슬퍼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의 전.
남편은 맨날씩 기생집에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소식도 또 조차 없는 거야. 난 늘 혼자 있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서로 달래고 싶은가 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검은고를 통해 마음을 달래보고 싶습니다. 마음을 달램. 혼자 있으니까 검은고 참 치면서 검은고 뜯으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킬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청등을 밝힙니다. 등을 밝힌다는 건 아까 사시가에서도 했지만 어두운 걸 밝히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의미라고 그랬죠. 청등을 밝히고 검은고 녹기금으로 나옵니다. 녹기금을 옆으로 비스듬히 넣고 띵띠링띵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 부용장은 여자 침실입니다. 부용장이 적막합니다. 당연하겠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시작은 내가 슬프니까 내 마음을 달래려고 검은고를 쳤는데 검은고를 땅 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그 침실 안에서 남편이 잘 쳤어요 막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반응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 맞아 나 혼자였지. 오히려 외로움이 부각됩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달래려고 했으나 어떻게 써? 오히려 외로움이 부각되는. 외로움이 부각됩니다. 맞아 나 혼자였지. 나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네요. 기승전결. 그래서 이제 맨날 난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기구한 운명을 한탄합니다. 기구한 운명을 한탄할 겁니다. 자, 어떠냐면 내가 나름대로 이제 현실 속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꿈속에서 님을 만납니다. 아까 사시가에서는 강남 꿈을 꾸잖아. 여기 또 아까 사시사에서는 꾀꼬리가 잠을 깨워서 방해했죠. 여기 또 있어. 요번엔 뭐냐면 풀벌레 소리가 깨웁니다. 아이고야 이런 나쁜 놈. 풀벌레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사시가의 꾀꼬리 소리처럼 깨워버리는 겁니다. 나를 깨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신을 한탄합니다. 아니 저기 있는 견우와 직녀, 세상의 이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견우와 직녀는 그죠? 이별하고 있죠. 얘들은 이별해요. 이별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별과 별 사이에 커다란 물이 흐르는데 그게 뭐냐면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 사이에 커다란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얘들 사이에서는 어떤 거야? 이게 장애물이겠죠. 만나는 것을 장애하는 거잖아. 근데 이들은요, 그런 은하수가 가려져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나죠. 7월 7성날 만나잖아.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런데 나와 남편은 어떤 줄 알아요? 나와 남편은 남편과 그 다음에 화자도 역시 똑같이 이별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별한 상태야. 견우 직녀처럼. 그 다음에 견우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다면 남편과 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약수가 막혀 있습니다. 약수는 중국의 전설상 강인데 한 번 저 약수를 건너서 되돌아온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 새의 깃털은 물에 떠야 되는데 그 새의 깃털도 가라앉는데요. 이런 약수가 가려서 견우 직녀는 1년에 한 번 더 만나잖아. 근데 뭐야? 나는 한 번도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그러면 둘의 슬픔의 정도를 비교하면 누가? 내가 훨씬 슬픔의 정도가 큰 거죠. 견우 직녀는 1년에 한 번을 만나는데 나는 왜 한 번도 못 만나요? 그러니 내가 살똥말똥하여라. 요게 어난설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자, 얼른 필기하시고 저 어디 가지? 야, 승은이 왜 안 데리고 왔어? 승은이 자고 있어. 아유, 이것들이 진짜 잠복. 자, 저 다음 토요일에 보다. 왜?
어디가? 실기? 왜? 실기. 실기? 잘 봐야 되는데. 발음 다 났냐? 안 났는데 어떻게 봐? 풀고요. 엄마. 쓸데없어. 얘는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다 다쳤대. 자, 간세계 42에 허난서론 살짝 점검하고 가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허난서론 거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연결할 거야. 엊그제 젊었더니 어찌 이리 다 늙었느냐. 소년 행락을 생각하니 소년 시절의 즐거움. 일러도 말해도 속절없다. 어쩔 수 없군요. 늙어서 서러운 말 하자니 목이 맵니다. 서러운 말 세모 땅 쳐야겠네. 그게 지금 어디야? 여기. 아, 기 부분이네. 서러운 말. 부생 모욕 신고하여 아빠가 낳고 엄마가 기른다. 조선시대는 좀 생물학적으로 달랐나 보네. 아빠가 낳았나 봐. 그냥 부모가 낳고 길러. 이내 몸을 길러낼 때 공후배필은 못 바래도 군자 호구 정도는 원했는데, 공후배필은 그냥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A급은 아니어도 B급은 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자. 이 정도로. 삼생에 원업이 원망스러운 업보여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 유협의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장안 유협은요, 그냥 양아치를 만나. 도시에서 좀 노는 놈을 만나. 당시에 용심하기, 마음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했대요. 왜냐면 이 남편이라는 놈이 뭐 첩을 500명을 데리고 왔니 1000명을 데리고 왔니 막 이럴까봐 마음 졸이고 살았나봐.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을 하였, 아니다, 3528 28에 16 15 16세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르니, 그럼 천연여질 동그라미 쳐야겠죠?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 맺었는데 15 16세 즈음에 결혼했군요. 연광이 훌훌하고, 연광은 세월입니다. 세월이 훌훌하다 빨리 지나간 겁니다. 조물주가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 사이 북진하듯, 저는 배울이 북진하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다는 얘기야. 설빈화는 어디 두고 면목가정이 되었느냐. 설빈화는 가고 면목가정이 됐군요. 그러니까 설빈화는 동그라미, 면목가정 세모 치는 거지. 이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괴소냐. 괴다 사랑하다지. 스스로 참비하니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랴. 여기까지가 기였죠. 그죠? 기. 지금 읽은 거에 우리는 뼈대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뼈대만. 그 다음에 3355 야유원에 새 사람 났단 말인가. 야유원에 새 사람 세모 쳐야겠죠? 요게 뭐야? 기생이었죠. 기생. 꽃 피고 날 저물 때니까 봄밤이죠. 꽃이 필 때 봄, 날 저물 때니까 밤. 그죠? 봄밤에 이별했어. 정처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가. 화려한 생활이라고 했죠. 백마금편. 원근을 모르는데, 멀고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우가리야. 소식을 알 수가 없답니다. 인연이 끊어졌으면 생각이 없을 소냐. 생각이 있답니다. 생각이 나는 거야. 인연이 끊어졌으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나요.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지나 말했으면 했는데 12때는 하루입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12개죠. 그게 하루죠.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루합니다. 한 달이 지루하대요. 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까 배울이 북진하듯 하면서 세월이 빨리 갔죠. 근데 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세월이 또 너무 늦게 가네.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폈다 졌느냐. 자, 그 매화 별표 한번 치고요. 여기서의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잖아. 얘는 바로 봄밤에 집에 나갔다고 했잖아. 님이 집 나갔을 때 매화가 우연히 핀 거야. 즉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님이 나갔을 때가 매화 필 때야. 그럼 매화가 피고 지면 님 나간 지 2년째네. 매화가 피고 지면 님 나간 지 3년째네. 이렇게 시간의 개념입니다. 겨울밤 차고 잘 때 자책 눈은 섞어치고 추워 죽겠는데 눈을 내려.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삼춘 화류 호시절에, 삼춘이니까 세 달의 봄, 3월 4월 5월 화류 꽃과 버드나무 호시절 좋은 시절에 경물이 달라 시름 없습니다. 경물이 나에게 의미가 없대요. 왜? 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에서 울 때, 실솔 귀뚜라미죠?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실솔. 감정이 이입됐다고 그랬죠? 긴 한숨 치는 눈물,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헤아림만 많습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승이었습니다. 슬쩍 나왔고, 자 다시 오늘은 지금 허난설원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 자
흔한설원에 연계를 하는데, 자, 요번에는 우리가 흔한선 연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극수필 몇 강이죠? 내가 찾아놨는데 10강 231쪽 10강 231쪽에 신영복의 수필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유독 신영복 거 좀 흔한선 걸 봐달라고 그때도 한번 했습니다. 요거 체크하고 갈게요. 신영복의 어떤 내용인지, 제목이 기니까 요렇게 와야겠다. 여기서부터 써야겠다. 신영복의 수필인데,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준다든가, 그죠?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 제목이 길다. 줍니다. 이겠네. 자, 뭐냐면, 비극은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준대요. 그러니까 얘는 신영복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건 화려한 업적, 이런 걸로 쓰지 말자는 얘기야. 당연히 화려한 업적을 얻으려면 당시에 왕들이 막 도와줬을 거 아니야. 행복한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그런 업적을 이루는 건 당연하지, 이거야. 근데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세상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극 또는 그 아픔은, 그죠? 비극 또는 그 아픔은 바로 뭐야? 올바른 역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놈은 공간이 이동하면서 얘기가 전개되죠. 자, 이제 공간에 따라서 해볼게. 자, 나는 어디에 가냐면 에일땅이라는 곳에 갑니다. 에일땅이라는 곳에 가요. 이 에일땅이라는 곳은 누가 있냐면 허균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냐? 허균이 있습니다. 허균. 근데 허균의 무덤이 있는데, 허균은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어떻게 해서 조선 지배 계층에 의해서 어떻게 처단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초라한 무덤입니다. 초라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조금 괜찮은 듯해요. 작은 시비가 있어요. 허균이 이른 업적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비가 있는 거야. 이곳은 허균의 묘,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보통 훌륭한 업적을 한 그런 무덤 같은 데 보시면 봉분이 이따만하고 거기에 뭐 엄청난 미사오들 많고 사당도 지어있고 막 하잖아. 그건 없어요. 그냥 작은 시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무덤이 어디냐면 그 양지발은 해가 좀 잘 들어옵니다. 그나마 양지발은 언덕에 있다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곳에다 묻어줬다고요. 자, 일단 조선시대의 왕이 정말 극도로 싫어했다면 무덤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무덤은 좀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은 사람들이 안 보는 데다 묻어놓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해가 들어오지 않을 텐데 해가 나름대로 좀 잘 들어오고요. 앞에는 훤하게 바다가 보이는 이런 곳인가 봐. 그래서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시대적 모순에 저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대적 모순에 저항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작은 시비에 이런 게 붙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내가 생각해봤더니 그러나 회화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제 꺼진 거야 이거? 자, 오죽헌에 가시면 강릉에 있는데요. 지금도 가보시면 어떠냐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엄청 넓어요. 중간에는 뭐도 있냐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하는 데는 시끄러우니까 좀 저쪽 멀리 쪽에 가시면 또 사당도 있고요. 엄청 잘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한번 가보세요. 아주 좋아요. 근데 조금 멀어요. 많이 걸어야 돼. 그죠? 작업하기 좋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국화 좋아한다 이것도. 은준형 가격관. 은은한 국화향기가 나니까 이 국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사임당 율곡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드높은 문성사라고요. 문성사는 사당입니다. 사당인데, 그 영혼을 모셔놓는 곳이야.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당이 있어요 하면 사당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한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높은 이쪽에 이렇게 여기에 딱 있어요. 이렇게 우러러보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의 양반들은 또는 조선의 임금은요 바로 뭐야 얘가 거의 교과서 같은 모델이니까 다 우러러봐라 해서 그 사당을 위에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데다 놔요. 그러니까 드높은 문성사죠. 그죠? 지조와 절개를 지킨 분이니 우러러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야. 자, 그래서요 이랑 비교했더니 너무 차이가 많죠. 그죠? 너무 차이가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판단해 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자, 찾아봤더니 자, 얘는 신사임당과 율곡은 당시에 봉건적 질서의 미덕이었습니다. 그죠? 봉건적 질서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양반이라든가 그다음 임금이 싫어할 리가 없어요. 얘는 시대적 모순에 저항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항할 필요도 없죠. 이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니까. 그러니까 아까 허균과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허균은 시대적 모순에 저항하면서 회한을 갖지 않았다는데 얘는 회한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임금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대부대의 사랑을 받으니까 회한을 가질 이유가 없어. 회한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자체가 없는 거야. 자, 이러면서 내가 이 오죽헌을 보면서 아니야. 앞으로 둬야 내가 허균의 여동생의 누나였던 허초이를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굴 만나러 가냐면 이제 허초이가 있는 데로 갑니다. 자, 이건 광주시에 지금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있습니다. 지원리에 여기에 갑니다. 자, 확연히 명칭이 좀 달라요. 에일땅이라 해서 어떤 집 같은 거고요. 오죽헌이니까 집 같은 형태를 취했다면 사당 이런 게 있다면 지원리죠. 그냥 그 도로명이잖아. 그죠?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엔 누가 있냐? 헌안설원이 있습니다. 헌안설원의 무덤이 있는데 이것도 헌안설원의 무덤도요. 내가 저번에 아마 얘기해줬나?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겨요. 저기 청주 이렇게 가는 중부고속도로. 그 중부고속도로 가는 그 라인에 원래 헌안설원의 무덤이 있었답니다. 근데 헌안설원의 그 후손들이 헌안설원을 미처 챙기지 못해요. 자기 후손들을 잘 못 챙긴 거야. 허균 이런 것들은 챙겨서 이렇게 양지바른 곳으로 다 했다면 헌안설원은 미처 챙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중부고속도로가 생길 당시에 그 무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어디 갔지 찾는데 이 도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해서 어디 가시면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 밑으로 가면 있잖아. 밑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위로 지나가니까 밑에 있잖아. 그 밑에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그나마 조금 장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차 시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나 그냥 벌판 그냥 산에 이렇게 산 조금 올라가면 그냥 옆에 이렇게 공터 정도 있지? 벌판 공터 정도에 있고요. 거기에 차가 없어요. 구경하는 사람 온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찾기도 어려워요. 찾기도 어려운 데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얘는 뭐만 있냐면 시비만 있어요. 근데 내 느낌이 차가운 시비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다시 자꾸 끊어지네. 자, 그래서 오죽헌과 지원리는 너무 다르죠. 신사임당과 율곡, 그 다음 헌안설원의 대우가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신영복이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 인물의 평가를 내릴 때는 업적을 중심으로 나누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인물의 업적으로 따지면 안 된대요. 왜냐면 신사임당과 율곡은 당시에 지배계층이 도움을 주지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아주 편안한 우산 속에서 컸으니까. 그죠? 당연히 업적이 크겠지. 얘는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잘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인물이 겪은 시대적 아픔을 계산하는 게 좋겠다. 인물이 겪은 시대적
아픔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현대 사회를 비판합니다. 현대 사회를 비판할 겁니다. 어떤 걸 비판할 거냐면 너무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해요. 현대 사회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간관계, 친구관계 이런 것도 봐요. 뭐야? 다 돈이 된다면 인간관계를 늘리는 거고 돈이 안 된다면 인간관계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향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놀자!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회적 모순을 외면합니다. 현대 사회는요, 사회적 모순을 외면하려고 한대요. 왜냐면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는 건 물질적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되잖아. 그 다음에 사회적 모순을 저항한다는 건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모순을 외면하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다고요. 역사의 진실에 다가서기 어렵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사회적 모순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대요. 왜냐면 앞으로 인물의 평가는 시대적 아픔을 겪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담았던 게 요놈이었다. 자, 그래서 뭐를 연결했냐면 허난설원과 연결시켰는데 최우빈이 자꾸 끊어서